two, 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모처럼 강호의 고수들, 내공 절종의 선수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민변에 뭘 맡고 있죠 지금? 지금 박근혜 태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그 광화문에서 발언도 하시더만요. 그럼요. 그 부위원장 자격으로. 좋았어요. 태진 행동의 음. 대표 음. 연설을 했죠. 예. 뻥좀 까지 말고 아니야. 그냥 나 대표라고 나왔어 자막이. 네, 그래? 대표 자격으로 나가서 네, 네. 그 퇴진 행동 연설하- 대표? 예. 오. 그러니까 태진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표 연설을 어. 매 촛불 집회에서 한 명씩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민변이 이제 주요 단체 중에 한 단체니까 예. 자, 그리고 기사 하나로 반문의 오명에서 투사로 거듭난 한겨레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그 기사 나가고 난 다음 내가 얘기해 줬나요? 아니요. 그 기사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카톡 문자 한 여인이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다가 터져서 하호영 기사 그 내용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 유경근 씨 예은 아빠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에서 터져갖고 눈물이 나갖고 화장이 다 지워져서 화장 다시 하다가 출근 늦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감사하다는 말이 맞나요? 아무튼 네. 그리고 그 편은 사실 별 새로운 내용은 없었거든요, 최 변호사님. 아니 뭐 하호영의 진면목이 드러난. 그렇지. 네. 그 편은 다운이 300만이 넘었어요. 와. 네. 예. 이제 너 반문 아니야? 안 씹죠 이제. 없었어 그게. 아, 나도 아궁이 녹화하러 갔더니 김갑수 선생이 개 끌고 산책하다가 그걸 듣다가 막 하호영 때문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길에서 그러셨대. 예. 아궁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아궁이 아니 계속 한 번 나갔죠. 이제 지금 여기저기서 섭외 들어오지. 박시영 또 난리 났지. 맞습니다. 야, 근데 심용환이가 난 그 어리버리하고 멀땐 줄 알았더니. 요즘 인기죠. 어우, 심용환이가 여기 왔고 우리 식사할 때 얘기했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봉주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진짜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전혀 못 봤던 구석이야. 아, 이미 훌륭한 건 다 알지만 전국구에 나온 패널들은 다 스타가 됐다. 근데 다른 팟캐스트 잘 나가는 팟캐스트를 보면 하는 사람들 자기만 잘 나가고 자기만 스포츠를 받지. 전국구에 나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최강욱, 이재화, 심용환, 하호영, 박시영 다 예를 들은 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요 전국구 나왔던 사람들이 은근히 세상의 이름을 다 날렸어요. 저는 날린 거 없잖아요. 이런 아니 좋죠. 좋은 일이지. 아이, 솔직히 말해 나 정봉주한테 묻어가는 거지. 날리긴 뭘 날려. 잡티만 날렸지, 잡티만. 맞습니다. 잡티가 돼요. 아, 이거 정봉주하고 했으니까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아는 거지. 무슨 그렇죠. 어디 가서 네. 길거리 김태규하고 했어봐. 누가 알아? 김태균 누구야? 한결이야? 맞아 김태균. 언니가 보고 있으나 오빠가 보고 있으나 아무도 몰라. 아니, 그거는 좀 나은데 정치파는 뭐 200위권 언저리에서 놀더라고요. 아, 좀 이거 좀 제대로 맞춰. 진짜 미치겠네. 아, 정치빠가 그 정도예요? 100위도 안 돼? 정치파 나는 내용 찾아서 좋던데. 읽는데 네. 한참 내려가야 돼. 아니, 정치바는 기사로 나오잖아요. 네. 한겨레 정치바. 근데 그거는 내용이 좋더라고. 아니, 전국구 이외에 내용이 좋은 게 유일하게 그거라. 아니,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없어. 그 지루해. 기사는 내가 찾아봐. 내용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그 기사는 안 읽고 음. 자기 직전에 이제 듣거든요. 네. 그냥 짧고 아니 30분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분석 기사에서 괜찮은데 그 의외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안 올라가요. 성한용 선배가
뭐 하여튼 나름대로 아, 재미가 분석하다. 없다니까. 그냥 뭐 말씀하시는 게. 이게 내용은 좋은데. 재미없는 팟캐스트를 듣는 거는요. 그냥 잠이 오지. 국정원 고문보다 더 심한 고통이에요. 아니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어. 무슨 프로포폴인가요? 무슨 일단 아니 들으면 다 그리고 전직 의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좀 진짜 내 것도 듣기도 싫은데 너무 바쁜데 좀 찾아 들어보거든. 이재화 변호사 얘기한 게 똑 맞아. 2, 3분 시작하다가 잠깐 내가 없어져. 보면 의자에 기대갖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다 끝났어 이미. 너무 재미없게 하더라. 재미가 없으려면은 약간 양념 보태고 정말 여기서 이걸 안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든지. 아니 선천적으로 재밌는 걸 타고났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좀 망가지거나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고. 망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진지하고 네. 깊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깊이도 없어. 중요한 거. 그가 돌아왔다. 겨울철 과일의 제왕 레드향. 제주도 비선실세 총각들이 재배한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매년 겨울이면 전국구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봉도사가 먹어보고 기절했다는 그 기막힌 맛의 제왕 레드향. 제주 모든 감귤을 제치고 등장한 가장 최신 최상의 품종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인터넷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주문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새해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여보, 렌트카 검색 좀 해봤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영란이네 부부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랑 아기 카시트, 유모차도 한꺼번에 빌릴 수 있고 그래? 무엇보다도 무척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블로그, SNS 검색해보니까 반응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름이? 갤럭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그럼 우리도 갤럭시 렌트카로 예약하자고. 실시간 시스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모두 다 금연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갤럭시 렌트카를 검색해주세요. 제주도 대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됩니다. 예. 내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더니 최강욱 변호사 부인이 아니 무슨 변호사처럼 저렇게 법을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변호사 맞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만주 변호사. 변호사는 만주 변호사야지. 그러니까 이제 최 변이 저거 다 내가 가르쳐 준 거야. 안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방송을 오래 해서 다 그 자기 몸으로 받아들인 거라 그랬지. 그런가? 근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일 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까지 앞으로 언제 재판을 이렇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을 다 밝힌 거거든. 일종의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근데 진짜 허접한 가이드라인이야.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헌재에 나름대로 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요. 그 내용 자체 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순전히 종전의 옛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고 호소하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다,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엮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목적이고 지난번에 우리 그 대통령 측 그 대리인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지지율이 20% 정도 올라가면
헌재도 함부로 단행 인용 못할 것이다. 탄핵 인용 못할 것이다. 최명선 변호사. 네, 최명선 변호사도 그렇게 했고 지금 한강욱 비서실장도 뭐 기각률이 한 20% 정도 되면 함부로 인용 결정 못할 것이다는 이야기 했다는 기각률이 게 아니라 지지율. 지지율이. 아니 한강욱 비서실장 청와대 쪽에서는 예. 탄핵 반대 예. 탄핵 반대가 한 20% 정도 되면 20% 정도 되면 네. 지금 몇 프로쯤 나와요? 그거 조사도 안 해봤죠. 10%? 10몇 프로 네. 반대는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 탄핵 소추안 가결될 때하고 비슷해요. 네. 그때도 78%에서 한 91%까지 예. 이렇게 됐었는데 보통 한 80% 전후 이렇게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 상태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수준이나 내용이 선배님 말씀처럼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뭐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자기 그 전략이긴 해. 그러니까 전략이긴 해. 그 일베나 어버이 연합 수준의 그 지지층만 바라보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뭐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한 거 시기는 좀 지났지만 예. 전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월호를 제외한 예. 세월호는 중요합니다. 예. 지금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튀고 있는 그 안봉근 이자만 등등이 세월호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자 변호사 주장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그건 딱 털고 그다음 세월호 얘기는 오늘 계속 해야 되니까 정리해 보시죠. 앞에.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은 정당하고 예.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뒷돈을 받느냐. 음.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법이다. 예. 나뿐만 아니라 내를 도와준 사람도 불법 행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었던 분들이 뇌물 등이나 뭐 뒷돈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고초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삼성 관련 예. 삼성 관련 부분이 엮였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아, 그건 충격적이에요. 그런 표현은 지금 이제 막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 엘리엇 헤지펀드가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업인 삼성을 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대표적인 삼성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지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잘 대처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시한 건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죠. 예. 어. 그런데 아니 한 거 인정한 거 아니야?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서 대통령 말씀을 터뜨려 갖고 하루 만에 뽀록 난 거죠. 어?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 자료. 그렇죠. 예. 대통령 말씀 자료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제가 조금만 추가하면은요. 예. 그 사과를 한 대상이 특정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자들한테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들한테 묻어가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한 단락으로 묶여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전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예. 건데 그 다음이 자기 측근을 이야기하면서 잘못이 없다. 아하. 뭐라고 하냐면요. 실지는 또 빤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실지는 또 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뻔하게 자기 측근들이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어디에 할애했냐면 기업인에 관련돼서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그 뇌물죄와 관련돼서 본인이 소명하기 위한 게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유감을 표명한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자, 국민, 측근, 기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범주화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난잡하다고 해야 한겨레 하나요? 기자가 거기 현장에 있었나요? 현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 좀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직접 듣지는 못하고 이제 예.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예. 근데 그게 아마 이게 비서실장하고 박근혜하고 이제 점심 먹다가 박근혜가 기자들하고 좀 예, 갑자기, 이야기해야 되겠다. 올라오라고 그래갖고 했어요. 원래 한강욱 그 이- 비서실장하고 떡국 먹기로 약속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 식사하고 사실은 그게 기자회견이 한 2시쯤 됐죠. 예, 오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직무정지대에 있으면
한강 비서실장은 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위법한 예.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복종을 하면 자기 스스로도 위법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제기를 하고 안 들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한강호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예. 지금 청와대 비서진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알겠습니다. 그거 뭐 이제 그 뻔하게 이제 그 여러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의도 분석을 아까 이제 최변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뭐 정치적 꼼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헌재에 대비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의 어떤 잘못된 조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배님 아시겠지만 변호사들 이상한 사람 선임했잖아요 지금 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없고 네. 아니 뭐 막 그랬다며 무슨 예수님에다가 비유하고 무슨 소크라테스에다가 비유하고 이런 헛소리들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읽어봤냐고 자료 읽어봤냐니까 42,000페이지 너무 많았고 못 읽어봤어요. 그 서석구 변호사라는 분은 어버이연합 고문 변호사거든요 진짜로. 예, 그리고 실제로. 태극기 뒤에다 메고 늘 어. 거기 갔잖아요. 그 양반이 옛날에 5.18 관련 기록들 유네스코에서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가서 반대 시위하고 이랬던 분인데 네. 어쨌거나 그 딱 그런 그 일베 어버이연합 수준의 변호인들만 뽑아놓고 자기가 또 수준이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춘 얘기만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일제히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죽을 게만 내더라고. 뭔 짓이야 그게.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낸다고. 예,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이 어쨌든 박근혜는 자기가 어쨌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고 지지자들에게도 이제 뭐 메시지를 주려고 예, 그랬었는데 예, 예. 사실은 이 전문이 예. 청구인 쪽에 증거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부분에 보면 아유 그 지금 내를 도와주었던 분들은 다 구속 기소됐던 사람 이야기하거든요. 구속 기소됐던 사람 아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준법 의식이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작자가 준법 의식이 전혀 없다는 걸 드러낸 기본적으로 거거든. 공사구분을 못한다는 걸 자인한 거야. 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세월호 내가 한번 그 어떤 희생자가 한 사람 희생자가 없도록 예. 조치를 하라고 한마디 했으면 대통령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자리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더 이상 맞아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그 탄핵 소추 쪽 청구인 쪽 대리인들이 내가 대리했으면 증거 자료 내겠다 했는데 오늘 냈었죠. 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사실은 헌법재판관들하고 지난 목요일죠. 1월 5일날 증거 자료를 낸 거예요? 그렇죠. 무슨 증거 자료?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박근혜 발언을 법치주의, 그대로 냈다고요. 법치주의를 그 말하자면 파괴하고 예. 준법 의식이 없다는 거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만주 변호사인 내가 봐도 이미 자기 죄를 다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말하면 안 되거든. 또 하나가 그게 있죠. 예. 지금까지는 부정을 했었는데 좀 국민연금에 예. 지시했다. 지시를 했다는 것을 그렇죠. 예. 시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다른 증거하고 이렇게 엮어서 예. 보면 법률 판단만 남는 거거든. 예. 아니, 사실을 그랬어요? 입증하기 어려운데 본인이 다 인정해버린 거죠. 그럼 왜 그랬어요, 그거를?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수준이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예. 옛날부터 원래 박근혜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 말은 들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예.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변호사들이 지금 박근혜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잖아. 20일 준비 절차 세 번째 예. 3차 준비 절차 기일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실수로 못 만났다고. 못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러니까 조대환 그래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달래져 버렸죠. 그 다음 날 부랴부랴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1시간 30분 동안 만났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하고 당사자하고 직접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3쿠션으로 보고 있거든.
조대한 민정수석이 만나서 정리하고 그걸 갖고 간접적으로 또 그걸 갖고 이제 대리인단에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독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왜 직접 그렇게 만났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정말 이 탄핵에서 탄핵이 그러니까 지금 저 변호인단들이 대리인들이 대통령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들도 못 하고 있나? 본인은 그 기각될 거라고 그 얘기를 믿고 있나? 못하겠죠. 본인들은 그게 기각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당사자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변호인들은 이게 다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이 이거 인용됩니다. 대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이거 기각되죠 이게 어떻게 인용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조대환이가 가서 얘기를 하고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 변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개 변론 때 얘기하는 그 수준이나 내용을 보면 이거를 기각시키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른바 애국 세력들의 집회장 박사모 집회장에서 그 김진태 의원이 연설한 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서석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서 노동신문에서 뭐 남한의 그 촛불 집회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했는데. 근데 그걸 왜 하냐고 그 강일원 그렇죠. 재판이 나갔잖아요. 방청석에서도 막 웃음이 터지고 난리 났지. 웃는데 초등학생이 웃었잖아요. 네? 방청하고 초등학생들이 웃었잖아. 촛불 집회가 이게 10,000, 20,000 이런 것이 아니라 100만이 넘어갔고 연인원이 1,000만인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5명 중 1명은 참석했더라고요. 국민들 중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 아니냐. 맞아요. 그 얘기도 했죠. 그게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거의 저 박삼모 집회 가서 정미용, 김진태가 발언한 거 똑같거든.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이걸 왜 했다고 보고 있어? 진짜 이거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거 해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여기도 글 보는 전문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일단 난수표 같아. 제가 지금 전문을 제 앞에 놓고 있는데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 주술 구조가 안 맞아. 원래 그렇게로 유명하기도 하고 주술 구조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는 좀 잘 안 되고 예.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동영상이 또 전체 공개는 안 돼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손짓 하는 걸 보면서 하니까 이게 조금 되더라고요. 제가 요거 내가 어깨도 아프고 A4 용지 한 이러면서. 5페이지 정도 되는 맞아요. 2시간 제대로 독해하는데 저는 글을 써야 되니까 예.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내가 전화했더니 아우 이거 이해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 보통 문서들을 잘 보잖아. 변호사들은 있고 잘해보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종의 약속을 지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담화 때 기자들 만나겠다라는 약속 하나 하고 말 그대로 소명하는 거 하나 하고 있었는데 전 소명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이 대언론 그리고 대여론전을 펴겠다고 할 때, 예를 들면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전략을 짤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카드가 있어야지. 카드가 있었어야 완전 하는데 카드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소문으로 돌았던 예를 들면 무슨 어디가 아팠다더라. 미용 시술을 받았다든가. 예를 들면 당시에 정말 무슨 북한 안보 관련된 진짜 무슨 심각한 뭔가가 있었다더라. 이런 거를 뭐 카드처럼 갖고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세월호를 들여다 봤던 오래 취재했던 사람들이나 7시간을 취재했던 사람들은 힌트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말. 그래요? 자체에서. 오, 세월호에서.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 들면요. 잠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세월호 때 뭐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5일까지 내라 그랬잖아요. 27일까지 내라 그랬죠. 그렇죠, 원래는. 제1차 준비 절차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다. 내라 뭘 했는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은 온 국민들이 무슨 너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원래 그러거든요. 통상적으로 자주 있었던 걸 기억 못 하는데 일생일 때 한 번 있었던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거든요. 그 날은 이진성 재판관이 내 연수원 때 지도 교수잖아. 평소에 그런 말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뇌물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그날은 뭐 뇌물을 보통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대요. 뇌물을 받거나 줄 때는. 그래요? 예. 난 그 현역 때 이제 공소시효 다시는데 뇌물을 몇 번 받아봤거든? 일단 받고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 그러고 한참 주머니 뒤지다가 돈이 묵칫돈이 있어. 이게 어디서 온 돈이지? 그럼 난 뭐야?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건가? 그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받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 그날 첫 1회 준비 절차 기일에 27일까지 예. 내라.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1월 5일까지 준비 절차 기일에서도 안 냈죠. 안 냈고 5일까지 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예. 안 냈잖아 또. 안 냈죠. 근데 안 냈는데 이 기자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심리야? 그러니까 안 낸 이유는 사실은 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하.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만들어 내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아니 글쎄 그거를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면 사실은 이것저것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보면 어디 한 군데 이제 김밥 터지듯이 옆구리 터지듯이 그 뽀롱이 나게 돼 있거든. 네. 진짜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안봉근 이재만하고 뭐 이영선 네. 행정관 네. 이 사람들이 안 이번에 나올- 나올 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지난 없죠. 5일 날. 네. 예. 그러니까 소환 통지서 받고 안 나오면 지금 강제 구인되니까. 강제 구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처벌받게 있잖아요.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병우처럼 일단 주변 가족들도 그 소환 통지장 받으면 안 되니까 예. 다 튀어버린 거지. 네. 가족들도 다 튀었죠. 그러니까 동거인들이 있으면 대신 받아버리면 그 송달의 효력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일 날 본격적으로 5일 날 2차 정확하게 심리라 그래, 심판이라 그래요. 변론기를 공개 변론. 2차 공개 변론 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세월호서부터 얘기를 들어가 봐야 돼요. 네. 힌트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명확치 않은데 그래도 그냥 세월호 최고의 예, 전문가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근거 뭐 근거가 나오는데 사실은 가장 화제된 건 이거였어요. 다 아시겠지만 특검에도 대상이 된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은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렇게 또 이렇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미래를 했다.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쭉 가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쭉 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만 화제가 됐는데 네. 실제로 세월호를 들여다봤던 사람들은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대통령이 이때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서 누구 만났고 다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당시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다라고 분명히 밝힌 거 하나랑 이게 지금 두 번째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중대본에 간 시간이 5시 넘어서잖아요. 5시 11분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를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말을 표현해요. 예.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이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 그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머리 좀 만져주기 위해서 오고 목에 필요한 약 들고 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목에 필요한 약이 가글인지 예. 아니면 더 뭔지는 좀 알아봐야 할 거라는 판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의혹을 키워버렸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그것 저것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한번 들여다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예예. 그 대리인단이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통령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말실수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 바꾸긴 그렇죠. 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월호 7시간을 그날 해명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YTN의 전원구조 자막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거 믿고 있었다. 그렇죠. 그 대목도 지금 등장을 해요. 있었다고 하는데 예, 예. 사실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명의 희생자 없도록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현장에 굳이 가야 되느냐. 그렇죠. 지시 하나 했으면 대통령 달라질 게 없다. 예.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2시 50분에 어쨌든
김장수 안보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유선 보고를 받은 우선 보고를 거죠. 받잖아요. 예. 근데 아까 중대본에 갔던 게 5시 10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2시간 몇 분인가 그러면 이 사이에 못 간 2시 50분이면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2시간 20분 동안. 그 해명이 가관이죠. 그렇죠. 알면 첫 번째 내가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경호실에 물어보니까 경호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의전 때문에 못했다. 그렇죠. 그다음 머리도 좀 만졌고 네. 의전 때문에 내가 시간 빨리 못 갔다. 그다음에 중대본에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의전이 필요했겠죠. 의전 준비 시킨다고 해갖고 2시간 몇십 분간 협의했다는 거를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한, 이그저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아봐야 할 지점들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7시간 해명을 하면서 사적인 영역, 이런 사생활 이런 예.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어떻게 타고 넘어가지냐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미용시술, 배곡주사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통령님 건강, 피치 못하게 말씀 못하실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대통령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 주사 맞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특정돼 있지는 않은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뭐 그렇죠. 그렇게 이게 무슨 이야기하면서 문제냐. 본인은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모른다라는 뉘앙스도 이야기를 해요. 어허. 자기 몸에 맞는데. 그렇죠. 아니 그 의사들이 알아서 다 필요하면 그렇죠. 약을 써주는 거지. 내가 네. 뭘 알고 맞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죠. 근데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 아닌가요? 국가 기밀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국가 중대사죠 그게. 대통령 건강을 근데 유지하고. 무슨 주사를 놓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경우에 미스인 거죠. 그렇죠. 그걸 모른다면. 그러니까 뭐 주사를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니 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건데 자 오늘도 이자 변호사가 하기 전에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한테 약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사오라 그랬냐면 두통이 있으니까 체했으니까 이거에 맞는 약을 사오세요. 이렇게 시켰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갖고 자 이 약은 어느 뭐 파이자에서 나왔던 종군단에서 나왔던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는 묻지 않지만 이 약의 효능과 증상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약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맞으세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국으로 그냥 쳐닫고 그냥 맞으세요. 그럼 그걸 누가 맞아요? 그 주사를? 그렇게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죠.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야매로 맞을 때는 예. 아이고 이거 좋은 거라고. 좋은 거니까 그냥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벌어졌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니 예를 들어갖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성형외과 갖고 이제 이렇게 보톡스 맞고 그럴 때 예.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팬이야 그 원장이. 네. 그러니까 이거 마취 크림 바르고 마취되는데 20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오래 있어야 좀 덜 아파. 이렇게 하면 누워 있을 동안에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시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한 20분 정도 닌게로 하나 맞으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닌거예요? 그러면은 항산화제인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그렇게 찜찜해갖고 아니 됐어요. 그냥 잠깐 자고 있을게 안 맞거든요. 이걸 놓으면서 맞으세요. 그런데 뭔데요? 내가 물었단 말이야. 그냥 맞으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거를. 민간인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특히 이변화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풍성기 하라 그래도 지금 2년째 안 하거든. 머리털 다 빠져서 혼자 맨날 좀 머리가 안 돼. 진도 나갑시다. 진도. 벌써 고생 눈깔이 봐 저거 그냥 노력하면서 풍성기 하라 그래도 끝까지 안 해.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그 위내시경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하실 때도 예. 그 수면 주사를 맞으면은 혹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취 없이 그냥 생 내시경 비수면으로요? 네, 비수면으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한 대통령이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마취나 이런 부분은
특히 약물 복용 이거를 고리 상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뭐 권한 대행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돼. 권한 대응을 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곤란하네. 계속 프로포폴을 맞으면 맨날 국무총리 불렀고 지금 권한대행 또 그 다음날 권한대행. 그리고 그 짜증나고 국무총리 그 못하네. 부분을 굉장히 중음하게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잠에 침소에 들었을 때 네.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네. 잠들었을 때 무슨 사고 나면 이 경호하는 사람들 또 국가 안보로 책임지는 사람들 더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내가 하고 있는 사이에 예를 들면 네.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아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이나 수면 이런 그 약을 맞는 것은 예. 국가의 기밀이 되는 거네. 그 중요한 업무고. 음. 경호실의 중요한 업무이고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고. 예. 하나씩 좀 따져가 보면 하나씩 좀 따져가 예. 보기 전에 광고는 꼭 듣고 갑시다.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 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혹은 세 사람을 검색해 주세요.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자, 하나씩 따져봐요. 1일 얘기한 거 하고 예. 그다음 5일 재판하고 예. 앞으로 예측하고 같이 묶어 그렇죠. 버무려 그거를. 이 어쨌든 그 구멍- 이준성 재판관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그 개인적으로는 뭘 했고 공적으로 뭘 했는지를 그렇죠. 다 밝혀라. 상세하게 구분을 자료도 밝히라 그랬어. 예. 자료로 밝혀라 그랬는데 이제 밝힐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마 못 밝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나는 관저에 있었다. 일정이 없어서 관저에 있었다. 예. 이렇게 하고 오전에 일정을 하나도 안 밝혔거든요. 지금 그 헌재에서는 오전 일정 특검과 헌재는 오전에 뭐 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호성도 2시 이전에는 모른다 몰랐다 그랬어. 그랬고 예, 예. 그다음 김장수 그때 당시 예. 안보실장. 안보실장도 몰랐다.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 서면 보고는 양쪽으로 다 보냈는데 한쪽은 뛰어 이렇게 하고 한쪽은 자전거 타고 가 이렇게 하면서도 받은지 몰랐다 그랬고 2시 50분 네. 통화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거든. 김기춘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래서 사생활 이야기 네. 프라이버시 네. 여성 대통령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이 없어서 그날 있었다 치자고요. 네. 근데 9시 19분에 조난사고 났다는 거는 10시 보고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예, 알았죠. 본인이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10시 15분에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예. 지시했다 그랬지. 그랬잖아요. 예. 적어도 알았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일정이 네. 생긴 거죠. 음. 그러면 맨발로라도 모든 일정 집무실 취소하고. 집무실 오고 수석 비서관들 또 소집하라 그러고 그 뭐 다 모든 중요한 사람 다 소집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자체로도 탄핵 사유라고. 탄핵이다. 그러니까 탄핵을 안 시켜 볼 터이니 뭘 했다는 걸 좀 입증을 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느냐. 일정이 없으면 관제에 있었고 일정이 있으면 나갈 텐데 YTN 오버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구조도 5분 11시가 넘었어요. 11시 3분에 나왔는데 청와대하고 해경하고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예. 4분 후에 청와대가 알아요. 그건 오버였다는 오버야. 안다고. 예. 11시 7분에. 예. 4분간에 4분 동안이 오보라고 생각을 본인은 할 수 있는 시간은 4분밖에 4분뿐이야.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본인만 몰랐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이유는 도대체 수석들이든 비서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본인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미 11시 7분에 전 국민은 오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보태면요. 예. 백발양보에서 11시 7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11시 23분에 세월호 안에 미 구조자와 실종자가 있다라는 보고가 예. 안보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집계가 돼서 보고가 돼요. 300여 명이 아직 안 그렇죠. 있는 것 같다. 그게 11시 23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땡땡이 가서 못 받은 인식을 못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빠도 잤거나 어디 가서 어문짓 하고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1월 5일 날 정의연에 유일하게 나온 윤전추가 예. 하여튼 오전에는 그 관저에 있었는데 자기하고 다른 방에 있었다. 거기는 TV는 나오지 않는 방이다. 컴퓨터는 있지만 TV에 나오지 않는 방이다. 저걸 그래서 뭘 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 관저에 틀어박혀 갖고 뭘 하긴 했는 모양이야. 그게 예.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그렇죠. 한 90% 구분응선까지는 얘기를 했네, 윤전추가. 그래서 윤전추가 안 나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TV는 있고 컴퓨터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TV는 얘기했냐면 없었다는 TV는 TV가 없었다. 없다. 컴퓨터는 있고. 컴퓨터는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윤전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윤전추는 그게 벌써 무슨- 2년 전이야? 2년 전이에요. 3년 횟수로 3년 전이죠. 그렇지. 2014년 7월 이후니까. 예. 근데 오전 8시 30분에 윤전추 행정관과 관저에서 비공식 업무가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윤전추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식적으로 뭐냐면요. 윤전추 운동이에요. 전날 오늘 5일 날 정인신문에서 그 전날에 둘이서 뭐 사적인 업무를 계속 봤다고 그러니까 비공식 업무라고 늦게까지 그러니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다음에 예. 둘이라는 게 윤전추하고 박근혜하고 그렇죠. 둘이서요. 4월 15일 날. 자기는 일찍 좀 출근했고 네. 출근했는데 그 다른 관제에서 자기는 다른 방에 있었고 관제에 있었다. 그게 그런데 4월 15일에 4월 16일이요. 4월 16일. 전날은 오랫동안 사적 업무를 같이 받고 그거인지는 못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운동했다는 거? 운동했으면 그러니까, 왜 못 그러니까 밝혀? 오전 8시 반에 비공식 업무를 진행했고 둘이서 사적 업무가 나 뭔지 궁금해.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사실 관저 집무실 뭔지도 지금 못 밝히는 거예요. 관저 집무실도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니 예. 전임 대통령한테 관저 집무실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관저에 무슨 집무실입니까? 그냥 조그만데 이렇게 대기실 방 하나, 책상 하나 있는 건데 얘기를 계속 한다. 자. 100만 번 양보했고 관저 집무실에 있다 치자는 거예요. 8시 50분에 사적인 일을 하고 8시 반에 하고 30분 뒤에 그냥 관저 집무실로 간 간 거예요. 그리고 와갖고 이제 관저에 와서 샤워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윤전추가 이제 확인한 거는 그날 오찬 밥 예. 점심밥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갔다. 그까지는 이야기했죠. 오늘.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 사이에 8시 반 해서 9시 뭐 돌아갔고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다고 보면 예. 그게 뭐
뭐 하기는 했는 말. 아니 10시 야 하기는 아니 했는 말. 야래 10시 15분에 어쨌든 보고는 받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것도 나 의심스러운데. 아니 그것도 보고했대는데 문서로 보고를 했고 저쪽에서 리스판스가 없자 대답이 없으면 그냥 서류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공백은 일정 공백은 9시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일정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도 아니야. 세월호 8시간이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도 나온 걸 기준으로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9시 관저 집무실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 안봉근이 등장을 해요. 관저에 안봉근도 있었죠. 네, 안봉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언제 등장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보안 손님이 등장했을 때 안봉근이 주로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정호성한테 저거 가는 거긴 정호성.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봉근이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시간도 윤전추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윤전추 특정하지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도대체 서류가 언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한번 윤 행정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했다라고는 하거든요. 예. 한 번이에요. 그게 한 번. 그게 한 번이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관저 집무실에서만 벌어졌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겠다 애나 진짜. 어른이나 예. 테레비는 있고 컴퓨터가 없는 방? 텔레비는 없고 테레비는 없고 컴퓨터가 있는 방.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봤는지 안 봤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야. 컴퓨터만 컴퓨터도 포털에서 계속 속보가 떴어요. 컴퓨터만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밥도 늦게 먹은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쥐꼬봉이 들어갔다 나왔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시간에 후배가 누가 와서 저기 무슨 야동 같은 거 하나 갖다 주면 혼자서 그거 쫙 보느라고 자기 혼자 몰래 숨어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아니면 그 만화 보든지 성인 만화. 그것도 뭐 길어야 30분이면 떡을 치잖아. 그럼 뭐 몇 시간 동안 막 필요해. 돌려가면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무슨 야동을 30분을 보냐고 한번 보면 한 10시간은 봐야지. 죽을 때까지 그냥. 아니 그 사이에 또 뭐 편집해야 돼. 시청 외에 별도 동작이 있으니까. 신청 위에 별도 동작. 변호사 근데 담당. 오늘 윤전추 정인신문을 보다가 강일원 재판관님이 점잖잖아요. 네. 엄청 혼냈죠. 그 1월 5일날 얘기 좀 네. 해야 돼. 윤전추 혼내는 게 당신이 거기 그 관저에서도 있었고 충분하게 진술을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야기 안 하느냐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많이 혼냈다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뭐 그랬지 뭐 윤전추야 딱 그 교육 받아온 그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조역 대위 수준으로 오늘 한 거죠. 자 그리고 세월호 얘기에 대해서 추가 더 할 거 없나요? 어쨌든 안 했어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아니 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그 4시 50분에 그 김장수 안보실장이 배 안에 구조된 건 166명이고 나머지는 배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4시 50분이요? 2시 50분이요? 2시 50분에 네. 2시 50분인데 2시 50분인데 김장수가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배 안에 다 있다.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빨리 가려 했는데 경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 의전에도 문제가 있고 머리도 좀 만지고. 그 2시간 20분이야 그게. 그 다음에 중대본에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이렇게 다 사고라고 표현했어. 사고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적어도 한 300 몇 명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태냐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아니 중대본 그렇다 치고 아니 벙커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바로 앞이잖아요, 벙커. 이명박이가 좋아하는. 그렇죠. 사진 안 찍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준비 안 됐으면 사진 안 찍고 수석비서관만 부를 수도 있는 그때 우리 문제잖아요. 청남동 벙커도 없었으니까 그 벙커로 가면 됐던 거야 그냥. 4시 10분에 그렇죠. 그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 이거 열리잖아요. 그때도 안 나타나.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수석 비서관들 모아야죠. 그렇죠. 예.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 이야기 없으니까 비서실장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했고. 어. 자,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은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무슨 본인 스스로 낯뜨거운 미래라든가 막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놔두고 아니라고. 그런 얘기 국민들 이제 관심 없어요. 관심 뭐 없어요. 했는지 얘기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 걸 일본 기자가 쓰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우리는 이제 이 그렇죠. 국민들은 1000만 명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다 똑똑해졌어. 다 변호사가 됐어. 법률 전문가 됐어. 너 뭐 했는데? 이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횡설수설 엄한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리인들이 예. 비천구인 측의 대리인들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밝힐 수가 없을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한다. 네, 밝힐 최 변호사는요? 저도 네. 밝힐 수 있으면 진작에 진작에 냈어야 되는 밝혔지. 거고요. 그 입증 책임은 소송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럼요. 이진성 재판관이 지시를 그렇죠. 했잖아요. 이거 밝혀라. 왜냐하면 이거를 밝혀서 당신이 무언가 했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정리한 4개 중에 생명권 보장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통치권자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빼줄게. 그게 또 국민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했다는데 네. 7시간에 국민이 구하려고 304명 구하려고 발버둥을 쳤대는데 어떻게 그거를 헌법 위반이라고 파면을 시킬 수 있겠냐. 나도 뭐 했다 그러나 그거 빼주고 싶어요. 그걸 이진성 재판관이 자 우리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한번 쳐나가 봅시다. 당신 밝히세요. 예. 당신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날을 몰라요? 그러고 난 그날 답변도 1월 2일 날 그 얘기도 이상한 게 우리는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4년 4월 16일은 고유명사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작년 4월 16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그게 하도 얘기했고 입에 붙어버렸어. 그건 대한민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고유명사가 됐어. 근데 그것도 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걸 왜 얘기하죠? 2014년 4월 16일 얘기하면 되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날 세월호 참사는요.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따져. 날 구하라고 지시했잖아. 그걸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몇 명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는 이런 거지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총 맞아 죽었는데. 딱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근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한 명도 그 희생자 없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으로 살 다 이야기 했다. 다 했지 않느냐가 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10시 15분에 구하라고 한번 지시했고. 지시했잖아요. 네. 그거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대통령이 왜 있어? 그거 자식 안 키우기를 다행이요. 자식 나가지고도 너는 그냥 커서 훌륭한 사람 돼. 요거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럼 부모가 그 얘기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고. 나하고 좀 비슷하긴 하다고. 우리 민규한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고 막 사고 쳤고 지금 또 그 경찰에 누가 애패갖고 고발됐잖아요. 공안? 네? 공안한테? 민규. 그 얘기 난 또 때렸다는 줄 알고 놀라가지고. 아니 이제 두 번째 때렸어. 차라리 그 대통령이 아예 없었다면 네. 대부분 현장에서는 뭐냐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할 것만 신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내라고 계속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했다고. 맞아요. 해경 1, 2, 3정도 가수도 뭐 선장들 구하기 전에 그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 로프 줄이라도 내려보냈으면 몇 명이라도 최소한 구했다고. 가이드라인도 안 치, 가이드색인가 뭐 그것도 안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얘기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예.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서류 문서는 5일까지도 못 지난 5일까지도 안 났으니까 결국 못 낼 것이다. 네. 못 내면 그냥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하나의 논리가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우리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한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그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데. 살인인데 이걸 갖고 이런 논리 갖고 이야기를 설사 하는데 뭘 했다고 하더라도 애들 결국 못 구할 걸.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적당했잖아 그것도. 예. 결국 그 논리 갖고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지적당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예. 그거는 형사재판에서 그렇지. 유무죄를 따질 때 해야 되는 얘기지. 예.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다. 헌법 이렇게 전문가 헌법 제10항에 네. 국민의 생명과 그렇죠.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생명권 위반 의무에 위배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치욕적인 거라니까요, 변호사한테는. 당신은 헌법재판에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문소리 한다 이런 거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진짜 재판관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일반인의 통념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라면 했을 어떤 행위,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실제 박근혜가 했던 행위가 여기에 뭐 상식적으로 못 미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니 이런 거에 우리 영어 시간에 영어를 막 하고 자 이거 해석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벌떡 일어나갖고 2차 함수는 어떻고 3차 함수는 어떻고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야 지금 영어 시간에 영어 얘기하는데 왜 너 수학 얘기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심이죠. 그리고 이제 5일날 재판에서 5일날 재판 얘기예요. 예. 예. 이제 왜 3명이 안 나왔어요? 3명은 이제 두 가지죠. 예. 하나는 어떻게든 재판을 좀 끌어보려고 예. 안 나왔던 거고. 그건 뻔한 추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까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아직 고민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려고 했던 거고. 그 어떻게든지 악을 좀 예. 맞춰보려고. 그날 그래서 이제 다시 19일 날 예. 정인을 거서 3명을 19일 날 나오라 그랬고요. 19일이 그럼 마지막 그 증인 신문 그다음에 서류 증거 서증 이게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뭐 19일이든 뭐 24일이든 어쨌든 그런데 그때까지 안 나오면 문제는 지금 송달이 안 돼서 그런데 어떻게 그 재판관들이 그랬잖아요. 뭐 온 국민들이 정인 채택됐다는 건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안 나오면 그냥 묵살하겠다 이제는. 그러면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취소 결정을 정인 취소해버리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 이 아니거든. 변호사 그 취소할 수 있는데 자 너희들이 입증을 하라고 그러고 나서 사실 증인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헌재에서는 피청구인 즉 박근혜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안 나와. 그럼 유리한 증언 없어. 너네가 증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판결하는데 아무런 이의 없는 거지? 이런 건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하고 증인을 취소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민사재판에서도 우리 얘기하면 변론의 전 취지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의 재판에서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예, 그리고 이렇게 심정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왜 자꾸 연기를 하려고 그럼요. 그랬어요. 네. 연기하는 거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5일 날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1, 2, 3차 연기 전술이 다 실패를 했잖아요. 예. 또 이제 들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엄격하게 형사재판 절차를 어떤 준용해야 되는 거고 특히 증거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형사 그 기록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무대기로 정인 신청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 강일원 재판관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죠. 형사재판하고 탄핵 재판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증인만 추려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하든 피청구인 대리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딱 확립된 자기들의 재판 일정대로. 방침은 정해진 것 같아요. 이미 일정이나 이런 건 다 메이드 됐다. 네. 예. 세월호 그걸 지금 말을 맞추고 있는 중이다. 근데 결국 끝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준비 서면이 작성한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완성되면 나올 완성되면. 거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 하 기자도 찾아다닐 좀 투성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짜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계속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공개변론 1월 초에 이제 한 걸로만 봐서 법률가들의 대부분의 평가가 저 재판부를 계속 자극만 하고 약만 올리고 증인의 태도도 그렇고 변호인의 변론 내용도 그렇고 소송 전략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재판부를 열받게만 하고 있지 효과적인 방어를 지금 하나도 못했거든요. 변론길이 뭐
검찰의 공소장이란 건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네. 우리는 뭐 믿을 수 없다. 더군다나 네.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 했던 사람 아니냐. 특검의 수사도 못 맡기고 편파적이다. 윤석열 팀장이 참여정부 때 특채로 검사가 특채로 된- 검사된 거 아니냐. 그것도 해설을 좀 해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이후에 이영렬 검사장 승진은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아, 승진해갖고 우병우가 시켜준 건데 이병우. 그래, 중앙지검장은 우병우가 시켜준 거예요. 참여정부 때 그렇게 한 거고 예. 윤석열이 지금 특채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니 그 특채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난 윤석열 검사만 특채가 된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아니, 검사 그- 판사 특채가 일상적인 일이라며.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예. 판사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한 2, 3년 하다가 다시 판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검사도 아니 일반적으로 뉴스에도 다 나오잖아요. 청와대 파견 검사 이런 애들이 사표 내고 가거든. 아, 그렇다- 휴직 내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사표 내고 가는 내고 거예요. 국회 파견은 국회 파견은 그건 그냥 좀 다르죠. 파견 파견이고. 거고 예. 청와대는 사직을 내고 예. 검찰청법에 예. 그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아. 조항이 들어가면서 검사가 파견 바로 못 가요. 근데 그것도 다시 다 검찰로 복귀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승진하면서. 특채거든. 예. 승진하면서. 예. 오.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5일날 이야기를 한 게 우리도 그거 다 믿는 건 아니다. 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재판할 거고 다 믿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예. 왜 자꾸 그 이야기 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강일원 재판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니네 사법고시 만주에서 패스했니? 그렇죠. 진짜 내가 봐도 아니 나는 계속 우리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그 내용을 쭉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또 다 이걸 했고 막 빨리빨리 했고 이거 전문을 보내줬어요. 오히려 그걸 바로 보내줬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근데 야, 이 강일원 재판관이나 이분들이 답답해하는 심정이 거기 그대로 예. 녹아 나오더라고. 예. 너네들 변호사 맞아? 이렇게 묻는 것 같아.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 입장에서는 세기의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엄청 표정도 업돼가지고 딱 그네모예요. 있는데, 그놈이에요. 있는데 너무 수준 낮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짜증이 나는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지금. 검사가 한 수사 기록을 예. 이런 식으로 검사들은 편파적이니까 못 믿겠다 이러면 말이 안 통하고 이미 특검도 이 자극을 부분 해버렸어요. 중요한 부분은 예. 이런 중요한 팩트에 비춰봤을 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지금 거지. 통으로 못 믿겠다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그 뭐 아까 이영렬 검사장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상비서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믿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한철 소장이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한마디 그 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던져준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 근거는 진짜 있으니까 혼자 이 재판관들은 말은. 실력파들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재판관들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야, 자,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은 잡아놨는데 보통 지금 이재하 변호사가 예측한 거는 증인 심판 한 2, 3회 할 거고, 네. 서류 증거 심판 또 2, 3회 정도 하고, 네. 보안 하루 정도 할 거고, 그럼 통합하면 한 6회 내지 7회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후 변론을 하면 예. 7회면 종결을 하면 1월 저는 24일 정도에 24일이나 26일. 예, 변론 종결을 할 것이다. 하루 설 전날이니까. 연휴 하루 전날. 설 연휴 하루 예. 전날이니까 예. 안할 목요일보다는 화요일 날 변론 종결을 할 거고 예. 화요일 날 변론 종결하면 31일 날 우리가 지금 31일을 계속 밀고 있는데 31일 날 판결문 쓰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제 생각, 제 이야기부터 예. 먼저 하고 최 변호사 이야기하면 저는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어쨌든 판결을 그 전에 쭉쭉 선을 내려올 수는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며칠 만에 썼다. 이렇게 하면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2주일이나 뭐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에서는 할 그 설 연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2월 초순이나 2월 중순에는 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24일 날 변론 종결하고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평의를 하거든. 9명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평의에 박한철 소장이 들어가면 2월 달에 선고하더라도 박한철은 판결문에는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 단지 서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죠. 뭐 퇴임으로 서명 불러 예.
대리 서명자 저기 다른 후임 선임 재판관이 서명을 하죠. 그게 그 환상의 순회. 그렇게 하면 지금 박한철 소장이 계속 이렇게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신속, 공정, 충실성 그 네. 3원칙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판결은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업적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 전문가들만 아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 그런데 어쨌거나 판결문에다가 이름을 쓰는 사람은요, 그 판결의 결론을 내는데 참여한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것이고, 이름을 쓰면 그 옆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하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저희가 계속 강조하면서 1월 안에는 끝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에 결론을 다 지을 것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예, 결론을 짓고 판결은 좀 늦게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정돼 있는 변론 기일들을 쭉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정리했던 평의라고 것처럼 하는 걸 설명해줘. 평의. 예, 평의는 뭐냐면 판사들이 그 서로 간에 다 독립된 주체로서 재판에 관여를 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법재판관도 9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독자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평의라고 합니다. 예. 법원 내 재판은 합의라고 하고요. 합의부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평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그 평의를 하면서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정해지고 거기에 또 보충 의견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달고 다수 의견은 누구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쓰는 거고, 거기에 보충할 사람은 나는 이렇게 더 보충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세하게 자기 견해가 다 나오는 거네. 그렇죠. 예, 그걸 좀 더 최 변호사 그 말씀에 보충을 좀 하면 평의를 할 때 이제 주심 재판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먼저 다 설명을 하죠. 쭉 설명하고 왜 네. 이런 탄핵 사유가 이 부분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뭐 인정하기 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용 결정을 한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는 사람 쭉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서열 낮은 재판관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평의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럼? 아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뭐 다 의견 일치하면 뭐 끝날 수도 있고. 3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다 그러면 나는 인용 결정에 다 찬성하는데 탄핵 사유와 주심 재판관의 탄핵 사유 중에 좀 그렇지. 다른 견해를 갖는 예, 부분은 또 별도 의견을 또 써요. 예. 그런데 그게 뭐 그게 이제 별개 의견 내지는 보충 의견이라고 보충 해서 하는 의견, 거고요. 예. 소수 의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소수 의견이지만 이 부분 이렇게 보충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제 예측을 자, 하기는 그래서 2월 다시 한번 중순에 정리하면, 다시 한번 그래서 그 2월 중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의가 31일까지 끝나면, 네. 평의가 31일까지 끝나서 인용 몇 명, 기각 몇 명, 네. 이렇게 되면은 판결문에는 31일까지 평의에 참석한 사람들 그렇죠. 9명 이름이 다 나와요. 들어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까지 최 변호사가 얘기한 31일까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31일 선고가 아니라 평의까지 해서 내용이 완전히 종결되는 시점을 31일까지 끝나고 결국은 이 판결문이 2월로 넘어가서 7일이 되든 9일이 되든 아니면은 그 뭐 14일이 되든 서류 정리만 남는 거예요. 서류에는 그건. 이름이 다 들어간다. 다만 퇴직으로 서명 불능 누가 대신함. 이정미가 대신 서명하겠죠. 그렇죠. 직무대행이니까. 이런 환상의 수가 있어. 그거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법조 출입기자들도 몰라요. 난 내가 미리 다 알고 다 가르쳐줬어. 품격시대 가서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야. 품격시대 얘기했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만 아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그렇죠.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전국구에서 얘기할 거라서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뭐 주간지에서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사건은 9월 초중순에 선고를 하되 9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날 거다. 9월 초중순에? 2월 초중순에. 이 양반이 이게 뭐 통합진보다 해산 심판인 거 하는 줄 알아?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게? 아니 오늘 뭐 주간지. 뭐 주간지. 아니 저도 저기 개인적으로 어제는 저기 법원에 있는 후배들 그 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있는 판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대학 동기들 뭐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총 합치면 한 17명쯤 되는데 다 변호사들이야? 판사 변호사
그리고 교수도 있었고, 법대 교수도 있었고, 음. 기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17명 중에, 3월 달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2월 말을 넘길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한 명. 어머머. 예. 그리고, 어머, 17명 중에 10명이 1월 안에 다 끝날 것이다. 네. 평의가. 1월 안에. 예,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처음부터 밀었던 게 맞네 이제. 예, 그러니까 다수설이 들어가니까요. 오, 다수설이 된 거야. 예, 전국 그리고 다 이제 들은 거지 양반들이. 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1월 안에 선고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 어? 그래야지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 늦어도 2월 초에는 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일 날짜를 야 한번 봐야지 하면서 날짜를 정하느라고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2월 5, 6, 7 뭐 이 정도에 보자. 그때 딱 평결이 이제 선고까지 나니까. 그랬더니 한 놈이 그때 선고가 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되면 바빠서 못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야 무슨 그때까지 선고가 나.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전부 다 볼 때같이 야 그 당연히 그때까지 나지 너는 안 난다고 생각해. 한 명만 이렇게. 3월로. 예. 내가 어머머라고 하는 것은 여성 친화적 감탄사예요. 이게 그래야지 어머머머. 그래야지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됩니다. 아이고. 그건 내 충분히 여성 친화적입니다. 예. 평소에도. 어머머 왜 이랬어? 70년대나 그렇게 하지 않아? 요새는 어머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결론이 났어요. 예. 1월 31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도 1월 31일까지 평의가 끝난다. 네. 이건 모든 결론이 났고 다만 판결문 쓰는 시간은 2월 9일은요. 물리적 날짜 만약 2월 9일 날 판결을 하면 2월 9일은 62일차 되는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63일보다 하루 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기계적 중립성도 딱 지켜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31일까지 평이 끝난다. 다음 판결문을 쓰는 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당겨 쓸 수도 있고. 자, 인용은 우리가 계속 주장했듯이 9대0. 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